유치권자의 권리 351페이지. 자, 흑판. 효력은 유치권자한테는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떤 의무가 있는지. 효력, 힘, 권리가 중요해요. 권리, 의무 쪽보다는 권리. 자, 유치권자에게는 5가지 권리가 있어요. 첫 번째, 유치할 권리 있겠죠? 당연하지. 저 수리비, 공사비 줄 때까지 인도 못합니다. 인도 거절할 수 있는 유치할 권리. 자, 이놈이 여기서 제일 잘 나와요. 경매권.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어요. 좀 이따 볼 거고. 그 다음 일단 제목만 들어 좀 이따 다시 다 해요. 쉽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간이 변제 충당권이라는 권리도 있고, 과실을 월세 받아서 지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과실 수취권이라는 것도 있고,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하죠. 점유하면 꼭 보일러 고장나요. 보일러 고쳐. 점유하면 꼭 내부 공사하고 싶어. 계량비. 반드시 점유하면 비용이 발생해요. 필요비, 유익비. 그러면 세트. 전세권자 필요비 빼놓고는 비용이 나오면 무조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 필요비든 유익비든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세권자 필요비만 빼놓고 악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유치권자에게도 인정된다. 기타 임차인에게도 인정된다. 점유하는 모든 놈한테 다 인정돼요. 다. 그러면 유치권자한테 법이 준 권리 5개. 유치할 권리, 경매권, 간이변제 충당권, 과실 수취권, 필요비, 유익비, 비용 상한 청구권. 이 5개. 좀 이따 다시 볼 거예요. 자, 유치권자한테는 2가지 의무를 부과합니다. 2개. 첫 번째. 자,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저승용차나 건물이 유치하고 있는 물건이죠. 그거 지 거예요? 지 거 아니에요? 지 거 아니지. 타인 소유 물건, 타인 소유, 갑승용차, 갑건물, 타인 소유 물건이니까 조심스럽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관해라. 성관주의 의무. 이게 선량하게 보관해라 그 말이에요. 성관주의 의무. 이해됐죠? 카센 사장님이 이 승용차를 쫙 다 내던져버려. 맨날 비막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가지고 있어라. 성관주의 의무. 2번째. 이것도 이해하면 돼요. 이해의 바탕에서 외우는 거요. 자, 채무자 갑 승낙 없이 사장님이 카센 사장님이 저 승용차를 막 타고 다니면 돼? 안 돼? 안 되지. 채무자 승낙 없이 남의 승용차 유치하고 있는 저 승용차를 사용하지 못한다. 2번째. 부인한테 부인 이거 벤츠야. 갔다 와. 동양 갔다 와. 빌려줄 수도 없다. 지가 승낙 없이 사용할 수도 없고 빌려줘서도 안 되고 남의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 결국 남의 물건이야. 이걸 기반으로 가는 거예요. 유치하고 있는 물건은 남의 물건, 타인 소유 물건이기 때문에 성관주의로 보관해라. 채무자 승낙 없이 막 사용하지 마, 대여하지 마, 담보 제공하지도 마. 부정으로 끝나죠. 채무자 승낙 없이 지가 사용하면 안 되겠지, 빌려줘도 안 되겠지, 담보 제공해서도 안 되겠지. 이해돼 있어. 단 예가 있어요. 보존에 필요한 사용만큼은 괜찮아요. 이유. 동그라미가 여기에 들어가야지. 보존이라는 2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99% 할 수 있다로 끝나요. 보존해야 되니까 지켜야 되죠.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세트 단어가 있어요. 분리라는 단어가 뜨면 소수로는 못한다로 끝나야 되고, 직접이라는 단어가 뜨면 직접 드릴 수는 없다로 끝나고, 대위라는 2글자가 뜨면 대위에서 할 수 있다로 끝나고, 보존이라는 2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할 수 있다로 끝나요. 무조건. 이게 세트예요. 세트. 민법의 세트 단어들. 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로 끝나야 자연스럽지 않나? 보존.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승낙 없더라도, 채무자 승낙 없더라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놈이 제일 잘 나와요. 이놈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무조건 있다로 끝나야 돼. 이걸 장난쳐. 그래서 보존이라는 2글자가 뜨면 소수로는 보존해야겠지.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자, 이제 하나씩 볼게요. 유치할 권리. 유치 목적물이
양도됐다. 이걸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봐요. 유치 목적물이 양도됐대.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유치하고 있는 저 건물이, 이제 건물로요. 유치하고 있는 건물이 팔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유치권자 을은 이 양도는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갑이 건물을 병한테 매매로 팔 수도 있고 또 경매로 날라갈 수도 있고. 그러면 유치권자 을은 양수인 또는 경락인, 채무자 아닌 제3자겠죠? 이놈한테도 들이댈 수. 자, 이따로 끝나요. 노란색이니까 반드시 하셔야 돼. 무슨 말이냐? 을이 공사비 1억을 가지고 건물을 유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물이 갑이 소유자니까 팔 수도 있겠죠? 또 여기 저당권이 박혀 있어서 갑이 1억을 안 갚으니까 저당권자 은행이 이 건물을 경매로 날려버릴 수도 있어. 매매로 팔릴 수도 있고 경매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경매요. 자, 그러면 A가 낙찰받았다는 얘기야. 낙찰자. 그러면 건물을 경락받은 A는 현장에 오겠죠. 왔더니 유치권의 공시 방법. 자, 유치권은 등기가 안 돼요. 동산도 되니까. 유치권은 점유가 공시번 점유. 자, 그러면 우리 현실적인 공시 방법은 뭐다? 빨간 플랜카드. 빨간색 플랜카드. 유치권 행사 중 꼭 빨간색으로 해요. 눈에 확 띄라고. 그러면 건물을 낙찰받은 경락인이 찾아왔더니 여기가 빨간 플랜카드. 유치권 행사 중. 자, 그러면 경락인이 들이댄다는 얘기지. 야, 내가 낙찰받았어. 빨리 방 빼. 유치권 풀어. 그러면 유치권자가 경락인 말대로 풀어야 되느냐? 방 빼줘야 되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이유, 유치권은 물권. 항상 생각해요. 물권은 힘이 세요. 모든 3자에게 물권은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채무자든 애초의 소유자든 매매로 날라갔든 경매로 날라갔든 새 소유자 되겠죠? 새 소유자 모든 3자에게 유치권은 물권 들이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외우는 거예요. 유치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제3자, 양수인 또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자는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물권이니까. 그래서 유치권자는 물권의 힘, 모든 3자에게 저 물권자입니다. 들이댈 수 있는 거예요. 경락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나중에 3월에 할 여기 관련 대부분 판례가 넘버 1이에요. 넘버 1. 대부분 판례. 그거 할 거예요. 지금은 어려워요. 자, 이제 두 번째. 지금 법조문 위주로. 경매권. 간이 변제 충당권. 자, 경매권 넘버 2예요. 넘버 2. 거의 넘버 1급이에요. 유치권자는 지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 이 유치하고 있는 물건을, 건물이겠죠. 경매할 수 있다. 자, 법조문. 유치권자는 지채권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하고 있는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맞는 지문. 외워야 돼요. 자, 왜 이게 잘 나오느냐?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자, 우선 변제권이 없다고. 지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없어요. 원래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경매권을 안 줘요, 원래는. 전세권자, 저당권자는 지전세금, 저당권자 은행, 채권에 대한 우선 변제권이 있죠. 이 우선 변제권을 왜 경매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유치권자는 설사 경매로 날리더라도 이 경매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제끼고 챙기는 게 우선 변제권의 의미인데, 자, 건물 유치하고 있었어. 경매로 날렸어. 경매권 줬으니까. 그럼 매각대금이 1억 공사대금인데 1억 나왔다고 해봐. 제가 1번이야. 선순위 없어. 여기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면 우선 변제권도 없는데 도대체 왜 경매권을 줬느냐? 논리가 어긋나거든. 이유는 갑이 공사비 주세요. 우리 계속 요구하니까 제가 건물은 10개인데 현금이 없어요. 현금이. 그때 유치권자가 경매를 치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현금 만들어 줄게. 경매 매각대금 나오겠죠? 다른 담보권자 없으면 얘한테 가겠죠? 그래서 현금화하기 위한 경매일 뿐이에요. 다른 놈 없으면 가겠지.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라 환가를 위한 단순 현금화하기 위한 경매일 뿐이다. 그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다. 정확히 해놔요. 이거 엄청 잘 나와요. 엄청. 그래서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또 경매권은 법이 준다. 그래서 경매할 수 있다로 끝나야 되고 경매권 인정된다로 끝나야 돼요. 유치권자에게. 엄청 잘 나와요. 정확히 해놔요. 이렇게 장난쳐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경매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쑥 넘어가 버려. 응? 순간. 왜? 앞이 맞거든. 우선 변제권이 없으니까 경매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겠지 맞는지 뭐 아니 X지문이야.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은 있다. 어긋나요. 언밸런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정확히 외워놔야 돼.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이 인정된다고. 이건 우선 변제 땡기기 위한 경매가 아니라 단순히 현금화하기 위한 환가를 위한 경매의 의미밖에 없다. 자, 간이 변제 충당권 법조문이에요. 이것도 설명부터 할게요. 자, 승용차를 을이 유치하고 있어요. 수리비 100만 원. 갑이 한 달이 지나도록, 두 달이 지나도록, 세 달이 지나도록 찾아올 생각을 안 해. 돈 수리비 주고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와. 자, 사장님께서 현대자동차 몇 년식 SK 엔카 검색해봤지. 현재가 100만 원. 자, 이놈은 어차피 100만 원짜리 수리 100만 원 내가 왜 고치냐. 폐차시켜버려야지. 카센터를 폐차장으로 이용한 거지. 찾으러 올 생각을 안 해. 자, 그럴 때 사장님께서는 100만 원 가치 있죠? 현재 중고가가. 그러면 이 100만 원 가치 있는 이 유치물로부터 바로 자기 채권 변제 충당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쉽게 변제 충당할 수 있는 간이한 변제 충당권이에요. 자, 변제 충당이란 말이 뭐냐? 변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충당한다. 자, 이건 직접 못하고 반드시 판사, 법원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법조문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유치권자는 감정인 평가에 의하여 이 유치물로서 여기를 여는 거예요. 유치물로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여기까지만 나와요. 그래서 간이 변제 충당권의 의미 이 제2항이 간이 변제 충당권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자, 간이한 변제 충당이 뭐냐? 이걸 외워줘야 돼요. 유치권자는 어디서 직접 변제 충당한다고? 유치물건으로부터 직접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게 간이한 변제 충당권이에요. 자, 스스로는 못하고 법원에 청구해라. 그래서 판결문이 떨어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유치물로서 직접 변제 충당할 것 이걸 외우는 거예요. 이게 간이 변제 충당권의 의미예요. 간이한 변제 충당권. 스스로는 못하고 법원에 청구하라는 것. 자,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인정되는 권리, 경매권이 있어요. 간이 변제 충당권도 있어요. 간이 변제 충당권 막 외워야 돼요. 자, 과실수취권도 있어요. 과실수취권도 이 법조문 그대로 나와요. 제1항이. 자, 과실수취권이 뭐냐? 또 일단 설명을 듣고. 자, 이번엔 건물 공사비 1억으로 유치하고 있어요. 빨리 공사비 1억 주세요. 안 줘. 내부 인테리어 공사기 때문에 건물이 깨끗해요. 자, 그때 을이 지 맘대로 세주면 안 되고 갑의 승낙을 받는 거예요. 갑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갑, 이 건물 내가 내부 공사해서 깨끗하잖아. 너 임마 돈 없다고 왜 공사비 안 줘? 차라리 이 건물에 세를 주자. 세를 줘서 월세 받은 걸로 내 공사비 채권 이렇게 까나가자. 건물 깨끗하니까 월세 보증금도 들어올 거고 매달 하면 6개월이면 1억 되겠네. 이게 바로 과실수취에서 지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는 법 인정한 권리예요. 그래서 제1항 유치권자는 유치 건물로예요. 유치하는 물건에서 과실이 뭐다? 월세, 차임. 월세를 수취해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지채권 변제 까나갈 수 있다. 이게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게 월세 받아서 유치물로부터 과실수취란 얘기는 이 건물을 세 줘서 월세 받은 걸로 내 채권에 변제 충당 까나가는 거예요. 까나가자. 이게 과실수취권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것뿐이에요. 결국 과실수취권 이 제목으로도 나오고 주로 문장으로는 이 법조문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이거는 보지 마시고 나온 적 없어. 자, 유치권자는 이 유치 물건으로부터
과실 하면 월세 받아서 다른 채권보다 먼저 자기 채권 변제에 까나갈 수 있다. 다 변제에 충당하는 거예요. 간이 변제에 충당권, 과실 수채에서 자기 채권 변제에 충당한다. 익숙해져야 돼요. 한 5번씩 계속 읽어야 돼요. 그래서 과실 하면 월세 생각하시고 건물 세조 보증금 나오겠네. 매달 월세 들어오겠네. 6개월이면 내 채권 공사비 1억 충분히 까지겠네. 이게 바로 유치물로부터 과실수채에서 지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라는 법조문이에요. 자, 이제 마지막 권리죠. 비용 상환 청구권. 무조건 전세권자 필요비 빼놓고는 비용 상환 청구권 있느냐 없느냐 하면 다 있다. 악의점유자도 있고 다 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혹시 유치하고 있는 물건에 보일러 고치고 내부 인테리어에 유익비가 발생했다면 비용은 실비이기 때문에 비용 달라고 할 수 있다.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된다. 자, 이 법조문은 중요하잖아요. 필요비 유익비 지문은 똑같아. 우리 점유권에서 배운 그 법조문하고 똑같아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 필요비, 거기는 보존에 관한 비용 이렇게 나오죠. 같은 말. 필요비 지출하면 필요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필요비. 두 번째,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 넘어가 버렸다.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해 유익비를 지출했죠. 계량비죠. 계량비 기타 유익비. 그러면 항상 유익비는 가액 증가가 여기 안 중요해요. 점유권 공부하는 거예요. 어차피 유익비는 항상 가액 증가가 현존할 것. 누가 선택해요? 왼쪽 놈. 소유자, 회복자 선택에 조차. 지출금액 공사비 5천만 원 또는 시가상승분. 누가 선택? 여기서는 안 나와요. 점유권 공부하는 거예요. 회복자 선택에 따라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다. 항상 유익비에 붙죠. 법원은 유익비에 대해서는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이 법조문 여기 유익비 절대 안 나와요. 나온 적도 없고 점유권 공부한 거예요. 모든 유익비는 조문이 같아요. 가액 증가 현존할 것. 그러니까 유익이지. 이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가액 증가 현존해야겠죠. 그 다음에 지출 금액 또는 시가상승분을 누가 항상 왼쪽 놈이 선택한, 지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자, 여기서는 제목밖에 안 나와요. 유치권자에게 필요비 유익비와 같은 비용 상환 청구권 인정된다. 그래서 시험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그렇게 나와. 그러면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그래서 이 목차를 알 필요가 있어요. 유치할 권리 있죠? 경매권도 있죠? 간이변제 충당권도 있죠? 과실수취권도 있죠? 비용은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 아닌 놈이 답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알 필요가 있어요. 3번 나왔어. 다음 중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것은, 그럼 여기에 없는 놈이 답이에요. 그래서 경매권이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유치권자는 비록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이 있다. 완전히 연하야 돼. 우선 변제권 없다. 거기도 엄청 잘 나오고 여기도 엄청 잘 나와요. 엄청. 넘버 3 안에 들어요. 경매권이 있다. 우선 변제권은 없다. 그 2개. 자, 유치권자의 이제 의무 갈 거예요. 의무. 아까 봤죠? 지가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관리하세요. 이게 성관 의무라고요. 성관주의 의무. 자, 아까 했죠? 법조문 볼게요.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하는 물건을 점유해라. 네 거 아니니까 잘 좀 보관해라. 그 말이에요. 성관주의 의무. 두 번째,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 사용하지 못하여 대여 빌려주지도 못해요. 담보 제공하지도 못해요. 채무자 승낙 없이는 유치물 사용하지 마세요. 빌려주지도 마세요. 담보 제공하지도 마세요. 자, 그러나 예외.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승낙 없어도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자, 제3항. 의무 위반했다. 방빼. 세트. 의무 위반했다. 이게 의무죠. 성관주의 의무, 승낙 없이 사용 못하죠. 두 가지 조문 의무에 위반했다면 의무 위반했네. 의무 위반했네. 방빼. 채무자 왼쪽 놈은 방빼.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유치권자가 이 두 가지 성관지 의무나 승낙 없이 사용한 경우 의무 위반했죠? 그러면 방패. 방패가 바로 지상권 소멸, 전세권 소멸, 유치권 소멸이에요. 소멸 청구. 그래서 채무자는 왼쪽 놈은 방패 소멸 청구할 수 있다.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다 소멸 청구권은 형성권이에요. 뭐 형성권 자체는 시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의무 위반했다. 세트 방패. 두 가지 의무 위반했다. 방패. 자, 성관지 의무 채무자 승낙 없이는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지 못하겠죠. 지가 아니니까. 단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할 수 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나오니까 이런 지문은 절대로 틀리면 안 되는 거. OX 골라내야 돼. O 이런 식으로. 자, 이제 마지막 소멸. 자, 프린트 확인합니다. 프린트. 지금까지 본 거 권리 의무 프린트. 프린트. 자, 14번입니다. 자, 이제 권리 의무에 관한 우리 기출 지문 14번. 유치권의 목적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유치권자는 제3자에게 들이댈 수 있다. 유치권은 물권이니까 이 3자는 매수인일 수도 있고 양수인일 수도 있고 경락인일 수도 있어요. 자, 별 3개예요. 14번도 잘 나와요. 자, 15번 왕별. 유치권자는 지채권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외워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권은 없지만 경매권 줍니다. 경매할 수 있다. 이 변제는 우선 변제가 아니에요. 모의고사는 이 변제 앞에 우선을 넣어서 X지문 만들어요. 아직 우리 실전은 기출은 그렇게까지 장난 안 쳤어요. 모의고사 때 장난치는 지문이 변제 앞에 우선을 넣어요. 그럼 우선 변제밖에 경매할 수 있다 나오면 X지문이 돼요. 그냥 변제 나와야 돼요. 그냥 법조문대로. 그래서 유치권자는 지채권 변제받기 위해 유치물 경매할 수 있다. 이게 유치권자에 인정된 경매권이에요. 같이 해야 돼요. 우선 변제권은 없어. 하지만 경매권은 있어. 그래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래 안 헷갈려요. 유치권에서 반드시 해야 될 게 지채권에 대한 경매 대가까지 땡겨버릴 수 있는 우선 변제권은 없어. 그런데 땡기지도 못하는 이놈한테 경매권은 줘. 언뜻 보면 모순이죠. 모순. 그래서 잘 나온다는 얘기예요.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인정된다. 자, 16번. 정당한 이유 있다면 유치권자는 감정인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로서 직접 변제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어떤 내용이냐? 간이 적어요. 간이 변제 충당권에 관한 법 조문이죠. 간이한 변제 충당권. 수용차로서 직접 수리비 채권 변제 100만 원 까나가는 거. 그래서 간이한 변제 충당권 법 조문이구나. 17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지채권 변제 충당할 수 있다. 이게 월세 건물 세조소 월세 받아서 공사비 채권 이렇게 까나가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물로서 직접 변제 충당 거기를 외우는 거고 그게 간이 변제 충당이고 그 다음에 과실 수취해서 지채권 변제 충당 다 지채권 변제 충당하는 거예요. 이 두 개는 간이한 변제 충당권 과실 수취권은 월세 받아서 충당하고 승용차로서 직접 변제 충당하고.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18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해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를 소유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비용이 나오면 다 인정된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 있다. 인정된다. 맞죠? 19번.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법정 그대로 나오죠? 너는 네 거 아니니까 조심스럽게 관리해. 성관지 의무. 20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 유치물을 제3자에게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자, 우리 기출지문은 대여할 수 없다. 이거 하나 나왔어요. 하나. 제가 넣어준 거예요. 이건 같이 공부하시라고. 셋 중 하나만 나와요. 사용할 수 없다. 맞는 지문. 대여할 수 없다. 맞는 지문.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셋 중 다 나오잖아요. 하나만 나와요. 어느 게 나오든 승낙 없이는 사용하면 안 되지. 승낙 없이 빌려주면 안 되지. 승낙 없이 담보 제공하면 안 되지. 이렇게 없다 할 수 없다로 끝나요. 단 1번. 유치권자는 채무자 승낙 없이도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어디 동그라미? 보존 동그라미.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보존이라는 두 글자가 뜨면 소수는 할 수 있다로 끝나요. 그래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을 할 수 있다. 법점은 그대로. 그러면 20번하고 1번이 별 3개. 20번하고 1번이 별 3개. 자, 이제 소멸 봅니다. 소멸. 멸실혼동. 아, 한번 봐요. 소멸시가 없네? 소멸시가 없네? 지상 전세권은 멸실혼동, 소멸시효 포기. 용익물권만 소멸시에 걸려서 그래요. 자, 유치권은 점유하고 있는 한 절대 소멸시 안 걸려요. 저당권도 피담보채권이 있는 한 절대 소멸시 안 걸려. 즉 담보물권은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그래서 소멸사유가 없어요. 목적물이 멸실했죠. 유치권 소멸. 유치권자가 소유권 먹어버렸죠. 혼동으로 소멸. 모든 권리는 포기하면 소멸. 자, 이제 아까 했던 부종성. 담보물권에서 나오는 소멸사유가 피담보채권이 소멸했어. 그러면 유치권이든 저당권이든 부종성에 따라 같이 소멸. 그래서 아까 부종성 배웠죠?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 저당권도 소멸. 자, 유치권 특유 소멸 사유. 자,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첫 번째, 의무 위반했다 방패. 채무자 유치권 소멸 청구권. 아까 조문에서 봤죠? 의무 위반하면 방패 소멸 청구권. 두 번째. 자, 설명 들어봐요. 이제 2개를 할게요. 법점 2개. 자, 봐봐요. 의리 수리비 100만 원을 근거로 갑의 벤츠 승용차를 지금 유치하고 있는 중. 수리비 100만 원. 아니, 100만 원 안 줘서 벤츠를 지금 유치당하고 있죠. 자, 갑이 찾아왔어요. 미안해. 내가 돈이 많은데 현금이 없어. 현금이. 근데 나 오늘 지방 가야 되거든. 차 써야 돼. 시계를 풉니다. 메이커봐. 롤렉스야. 롤렉스로 벤츠 맞바꾸자. 나 차 써야 되니까. 이게 다른 담보 롤렉스 시계 해주면서 벤츠 찾아오기. 이게 첫 번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갑은 상당한 담보 롤렉스 시계 주고 벤츠에 대한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게 타담보 제공하면서 벤츠에 대한 유치권은 소멸 좀 시켜줘요.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담보 롤렉스 시계 해주면서 벤츠에 대한 유치권은 좀 소멸 좀 시켜줘. 그 얘기는 차는 좀 돌려줘. 대신 시계 잡아. 시계. 이 시계도 100만 원 이상 같이 가겠죠. 그래서 이게 타담보 제공하면서 그대로 나요. 법점은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해. 채무자 갑은 롤렉스 시계 주고 벤츠에 대한 유치권 좀 풀어주세요. 할 수 있다. 그 다음 이놈이 중요해요. 점유상실과 유치권 소멸. 자, 봐요. 이놈 엄청 중요해요. 이거 정확히 해놔요. 을이 승용차를 유치하고 있는 중. 그런데 곽항구가 승용차 벤츠를 보면 얘는 갖고 가버려. 곽항구라는 개그맨은 벤츠만 보면 도벽이 발생해요. 그래서 승용차를 훔쳐갔지. 자, 그러면 카센터 사장 유치권자는 들이대야지. 유치권에 기해서 이 도둑놈아, 도둑놈이죠. 이 도둑놈아, 손님 승용차 돌려줘. 들이대겠죠. 자, 할 수 없어요. 먼저 맨 밑에부터 있어. 유치물이 침탈당했어요. 맨 밑에 노란색. 유치권에 대한 물청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자, 이유. 유치권의 성립 요건. 채권 있어라, 점유해라. 이 2개를 외워요. 채권 있어라, 점유해라. 이게 유치권의 성립 요건 5가지 중 가장 중요한 거예요. 채권 있어라, 점유해라. 이 점유는 계속 점유해야 돼요. 유치권자는 이 건물, 승용차 계속 점유해야 돼. 만약 점유를 상실했다면 법조문 유치권은 소멸. 점유 상실하면 유치권은 소멸. 외워요. 즉 점유 상실했다는 얘기는 점유 중인 유치하고 있는 이 승용차를 도둑놈이 훔쳐갔죠. 그러면 점유 상실했죠. 점유를 상실한 순간 바로 유치권은 소멸. 점유 상실한 순간, 침탈당한 순간 유치권 소멸. 그러면 유치권에 기한 돌려줘. 물권적 청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유치권 X 물청 X, 소유권 X 물청 X 똑같아요 구조가.
현재 소유자가 물청해야 되고 현재 유치권자가 물청해야겠죠. 물권 청구권 현재 물권자가 되니까. 그런데 침탈당하면 유치권은 점유 상실됐고 법이 소멸시켜버려. 그래서 유치권에서 점유는 생명이라는 얘기예요. 계속 지가 가지고 있어야지. 누군가 또 도둑 맞았죠? 그럼 유치권도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법조문에 따라 바로 소멸. 점유 상실이 유치권 소멸사예요. 점유 상실. 이 조문 자체로 나오고 중요한 건 이거죠. 따라서 유치물을 수용차를 도둑놈으로부터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대한 반환 청구 물청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이유 유치권이 사라져. 유치권 X 물청 X. 그러면 어른 그러는 거예요. 아니 판사님 저기 길 건너에서 도둑놈이 손님수용차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못 돌려받는다는 얘기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죠? 그럼 판사님 또 뭐라고 해?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보세요. 한국말은 유치권으로만 못하지 점유권 있었겠죠? 점유권으로 들이댈 수 있다.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반환 청구를 유치권이나 본권으로 못한다는 거지 점유권에 기한 물청, 점유보호 청구권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권이 있죠.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자 세트. 세 놈들은 점유권이 있어요. 점유권이 있으면 침해가 발생했을 때 점유보호청권 이게 점유권에 대한 물청이죠.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유치권에 대한 물청은 안 돼요. 유치권에 대해서는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이유 점유를 상실한 순간 유치권은 바로 소멸. 침탈당한 순간 점유 상실했죠. 그러면 유치권은 X 나버려. 유치권 X. 물청 할 수 없다. X. 현재 소유자 아닌 전 소유자 소유권 상실 매도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준 놈 이놈이 소유권 없는 새 놈이죠. 소유권 X. 물청 X. 거기 구조하고 똑같아요. 물권 청구권. 여러분들 다 잊어먹었지. 생각이 전혀 안 나지. 근데 제 강의를 계속 왔다 갔다 들으신 분은 언뜻 생각나. 소유자 아닌 놈, 전소유자, 소유권 상실한 놈, 매도를 통해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준 놈, 이 세 놈은 소유권이 없으니까 소유권에게 물청할 수 없다. 그래서 똑같아요. 유치물이 침탈당한 순간 점유 상실했겠죠? 그러면 유치권이 소멸돼. 이 법조문에 따라. 유치권이 소멸된다는 얘기, 유치권 X 났다는 얘기지. 유치권이 X 나면 유치권에게 물청을 할 수 없다. 점유권으로 돌려받아라. 유치권으로 안 되고 점유권으로 돌려받아라. 오케이. 다 끝난 것 같은데 끝났어요. 자 프린트 갑니다. 프린트. 자 22번. 아이고 유치권 지문을 27개나 봤네. 짝 하나 빼면 26개죠? 오늘은 주로 법 전문 봤어요. 무려 26개 지문 봤어요. 자 2번. 유치권은 유치물의 멸실, 혼동, 포기로 소멸한다. 다음 중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것은 그렇게 나와요. 그러면 하나씩 해결해야 돼. 멸실, 혼동, 포기가 나오면 소멸 사유에 해당하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해결하는 거예요. 자, 3번.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 그렇지. 부동성이구나. 주인인 채권이 죽으면 종노민, 담보물권이 유치권 저당권도 같이 소멸. 담보물권의 투기 소멸 사유가 이거예요. 부정성. 채권이 소멸. 주인이 죽었죠. 주인이 죽으면 종놈도 소멸. 4번. 유치권자가 건물 점유에 관해 성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유치권자가 의무 위반했죠. 의무 위반했다. 방패. 채무자는 왼쪽 놈은 방패. 방패가 뭐예요? 소멸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소멸 청구권은 항상 의무 위반했을 때. 5번.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런 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면 끝나버려.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그럼 사례로 이해를 하셔야 돼. 제가 얘기했죠. 롤렉스 시계 주면서 벤츠에 대한 유치권은 소멸 좀 시켜주세요. 맞는 지문이요. 타담보 제공과, 여기 있죠? 타담보 제공과 이 조문이 그대로 이렇게 나와요. 흘러가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맞아 이렇게 하면 좋잖아. 그래서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 롤렉스 시계 주면서 벤츠에 대한 유치권 소멸 좀 시켜줘요. 저 차 써야 돼요. 롤렉스 시계 잡고
벤츠는 좀 돌려주세요. 유치권 소멸 좀 시켜주세요. 그거예요. 법조문. 자, 6번.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소멸한다. 봐. 그대로 나오죠? 유치권은 점유상실로 소멸한다. 점유상실하면 소멸. 자, 6번, 7번이 별 3개. 7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요. 6. 점유를 침탈당했다는 얘기는 자 사례로 기억합니다. 손님 승용차를 도둑놈이 훔쳐갔어. 그러면 점유를 침탈당했으니까 을 입장에선 점유 상실. 점유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 소멸. 유치권 밑에 X 하는 거야. 유치권 X 물청 없다. X. 유치권이 없어요. 현재 유치권이 없지. 그럼 물청도 태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6번을 외워놔야지 이 지문을 맞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막 외워. 유치권에 대한 물청은 안 돼, 안 돼. 이렇게 외우시든가. 외우는 건 여러분들 자유예요. 단순 암기하시든가 이유를 통해 암기하시든가 어떤 방법이든 외워지기만 하면 돼요. 자, 유치권에 대한 반환은 안 돼. 하지만 점유보호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같이 나와요. 같이. 그래서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대한 반환은 안 돼. 이유. 점유 상실하는 순간 유치권은 X 나니까. 점유 보호청구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7번이 장난을 잘 쳐요. 유치권 물청할 수 있다고. X요. 유치권에 대한 물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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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치권까지 맞췄죠. 오늘은 여기서 끝낼까 말까, 저당권을 살짝 들어갈까 말까. 끝낼 거예요. 오랜만에 좀 일찍 끝난 날도 있어야지. 다음 주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저당권. 자, 우리가 1월 달에 구주가 나와요. 구주. 전에 얘기했죠. 1월 달에 구주 나온 역사가 없어요. 처음으로 1월 달에 구주가 나와. 그래서 다음 주, 2주가 아직도 남았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저당권하고 이제 계약법 들어갈 거예요. 계약법. 그러니까 계약법 기초 좀 쌓고. 오케이. 고생했어요. 뭐 일찍 끝내려니까 어색해. 2시에는 끝나야 되는데 민법은. 그냥 지금 끝낼게. 일찍도 아니야. 뭐 1시 50분인데. 자, 그래요. 점심 잘 드시고 좀 이따 봬요.